원주광릉 철도건설 원주 평창 및 강릉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국민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향평가부의 황지광 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하여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평가서 설명에 앞서 잠시 본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주광릉 철도건설 사업은 원주시에서부터 행성군, 평창군 및 강릉시까지 총 122.2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액 평가 구간은 원주 평창 및 강릉 구간으로서 74.4km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구간을 보면 성상면 도정 19.7km를 통과하며 남강릉 신호장 한 개소, 강릉 정거장 한 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수도권과 동서간의 고속의 철도망 구축으로 강릉 지역 개발 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을 위한 사업이며 특히 2018년 평창 및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설명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영상을 바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청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업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원주 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설명회는 원주 강릉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노선 선정의 배경,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노선 선정의 배경과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다음으로 노선에 대한 주변 환경 현황 및 영향 예측 결과와 문제점 발생 시 대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의 목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권을 단거리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여 강원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동해권 물류 수송의 수도권 직결과 장내 수송 수요에 대비한 철도 수송 능력 증강을 통한 산업경제 활성화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주 강릉 철도 건설 사업 구간 중 강릉시에 해당하는 19.7km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이 통과하는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강릉 철도 건설 사업 중 금해 강릉시 통과 구간은 보광천 횡단 전에 대관령 터널 중점부를 기점으로 성산면, 구정면, 장현동, 당산동, 박월동 및 운산동 일대를 지나 기존의 영동선으로 합류하여 강릉역 종점까지의 선로를 구입하였습니다. 강릉시 전체 통과 구간 중 산지 구간은 터널로 통과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였고 농경지 구간에서는 농수로 및 진입도로 단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량 및 부교를 구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시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 강릉선을 곡선 전철로 하여 내륙 중앙선의 연결,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단거리 고속철도망의 기능을 확보하여 운행시간 단축으로 수송 수요의 시간 절감 편익 증대를 통한 고급 서비스 제공 및 강원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로 및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홍수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도 손상이 없는 철도 시설이 되도록 설계를
지역 단절, 중원권, 건물 및 사유지 저축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과 부근을 터널로 계획하여 소음 저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00년 대계를 위한 최선의 노선 선정 노력과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계를 수행 중에 있으나 본 사업에 따른 일부 주민 여러분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설계된 내용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검토, 보완 후 2018년까지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의 보상은 사업 실시 계획 승인 후 측량 및 기본조사를 통하여 토지 및 물건 주소를 작성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전문적인 감정평가자의 감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매수 처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시행 중 공사 장비의 이동 등에 따라 다수의 주민 불편이 우려되나 공사용 도로의 개설, 비상번지 발생 억제 대책 등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대한 지역 내 자재 및 인력이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및 지원이 절대적이므로 공사 착공 전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경청한 후 최대한 반영하자 하니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수행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일찍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된 한국종합기술에서 수행하였으며 전문 분야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노선 주변 환경 현황과 항목별 예측 결과 및 수립된 저감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질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구전면 등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아황산가스 등 7개 대기 환경 기준 항목에 대해 측정 및 분석한 결과 아황산가스가 0.002에서 0.003 ppm, 미세먼지는 35에서 47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전 항목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철도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공사 시에는 일평균 미세먼지가 37.1에서 68.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산화질소는 12에서 17 ppb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강릉시 통과 지역 중 금해 대상 구간은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예상됩니다. 쾌적한 대기질 유지를 위해 공사 차량 속도 규제 및 가설 변동 판넬 상단부에 방진망 설치, 작업장 출입구에 세균 세차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남대천 등 6개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하천 수질 등급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익노선 부지공사 중 강으로 인한 부유토사 가중 농도가 226.4에서 232mg per 리터로 예측되었고 공사 시 인구에 의한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공사 시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설치하고 투입 인구에 의해 발생된 오수는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차집 후 적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토지 이용을 살펴보면 근익노선 통과 구간은 청산터널, 실봉 제1, 2터널을 통과하여 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산면, 구정면, 박월동, 본산동, 설업평동, 청량동 일대 농경지 등의 용지 편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법에 의거하여 보상토록 하고 기내 및 구조물을 계획하여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노선을 중심으로 좌우 1km 이내 지역의 식생 분포 상황을 조사한 결과
산림지역은 대부분 소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릉 도심 구간을 조회한 경작환경지역은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사지역의 백물상 중 포유류는 12종, 조류는 55종, 양서파충류 8종, 담수어류 25종이 괴인도선의 강릉지역 일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보호가치가 높은 주요 종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 되새매, 새올리기와 천연기념물인 황교롱이 등이 주변 산림 및 소하천 일대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괴인도선 주변의 동식물상을 종합해본 결과 본 지역은 도시 환경과 인접하여 있으나 경작 환경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진 산림지역과 동해로 흘러가는 강릉 남대천과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식물 종이 출현하는 양호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환경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괴인도선 중 산림 통과 구간은 터널로 구입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나 터널 입출 부분 및 하천에서의 소규모 식생 훼손이나 동물의 서식처 감소에 따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훼손되는 소나무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이식 보존토록 하고 가능한 한 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작업을 금지할 것입니다. 한편 활동 반경이 넓은 맹금로나 돌의 철새들의 경우 공사 시기 조절, 소음, 진동의 최소화, 비상먼지 발생 억제 등 하위 먹이 사슬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지속적인 서식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음, 진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성산면, 구정면, 박월동, 운산동, 철옥평동, 청량동, 교동 등 9개 지점을 조사 위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 지역의 경우 주간 46.1에서 48.3dB로 주간 소음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 40.0에서 42.8dB로 전 지점에서 야간 소음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변 지역의 경우 주간 48.8에서 58.8dB로 주간 소음 환경 기준인 65dB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 42.7에서 50.2dB로 야간 소음 환경 기준인 55dB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시 소음 예측 결과 질비기, 여창리, 담산동 등 주거지, 축사, 상업시설 등 41개 지역에서 소음 환경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 소음 예측 결과 질비기, 여창리, 담산동 등 주거지, 축사, 상업시설 등 37개 지역에서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공사 시 소음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공법 변경, 작업 강도 조절 및 가설 방음 판례를 선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발파 소음에 의한 영향 저감 방안으로는 시험 발파 실시 후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장악량 조절 등 안전 수준의 발파를 수행하고 발파 시간은 주민과 사전 협의 및 예고는 물론 터널 입출구 후에 방음문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주거지, 축사, 상업시설 등 35개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 진동 대책으로는 레일을 장대화하여 이음부를 최소화함으로써 충격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진동 저감 방안을 검토하여 진동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와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강릉 철도건설은 수도권 및 중부지역과 강원 동해안권을 단거리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여 철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철도 수송 능력을 증강하여 산업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사업 시행 시 토지 및 지자물의 편익, 오염물질 및 소음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변화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제시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본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신강경 원안사수대책위원회 공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석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회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환경타당성 조사의 금강리 노선과 철도 기지창 확정을 갖다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릉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노선, 기창 편입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단 하나, 원래 작년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역을 남강릉역에 두기로 약속한 것을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해 북선 연결을 위한 남강릉역의 제2의 역을 확보 꼭 보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이고 미관상에도 매우 영향이 나쁠 것으로 지적됩니다. 그런 얘기는 절도적인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기존의 노선과 그 기지창 변경하려고 했던 그 기존대로 안 한다면은 우리 강릉 시민은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설교장 서석입니다. 첫 번째 공청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남본부시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주민 의견서 및 공청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부정면 원안 사수에 대해서는 금강리를 통해서 이제 강릉역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저희들이 설계 때 알려드린 바와 같고요. 화물 정거장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강릉 지역의 그 수송 수요 자체가 강릉역에서 여객 취급을 하고 화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남강릉역에서 취급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런 수요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강릉 지역이나 금강리 지역이 더 발전이 돼서 수요가 충족된다면은 그때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기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량기지는 현재 금일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조합 주민설명회와는 별도로 검토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이동에 사는 박금석이라 합니다. 현 강릉역 조치위원회 사무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같이 환경영향평가를 굉장히 중요한 설명에서 강릉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기지창 문제와 강릉역 문제가 여기 빠져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도 관심 갖고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다르게 스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애초에 금강에 들어 기지창을 결정했다면 원하는 대로 해줍사 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 이러면 강릉 23만 강릉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게 이미 노선 다 결정이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언급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보는데 그것은 강릉 시민들을 지금 우려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강릉역이 말입니다. 지상화 됐을 적에 도시 꼴을 넣습니다. 하나의 섬으로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동력이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역이 동계올림픽 중심 지역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강릉역은 반드시 지하해 조사하고 건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올림픽 접근하는 데도 올림픽 운동장을 가는데도 불편할 것이고 강릉 도시 주변 지역도 굉장히 소음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강릉시 발전과 또 우리 그 지역의 도시권을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지하화 시켜주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의 자리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새롭게
관계기관 협의가 있어서 충분해가지고. 평가서에는 저쪽 이게 소음 예측이나 주변 영향 평가, 주변 영향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 주 노선에는 이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노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차량 기지 부분은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좀 전에 이제 설교장이 얘기했다시피 강릉역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노선이 이제 바뀌었을 경우에는 현재 옛날에 그런 노선화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강릉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차량 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와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차 문제 그리고 역 문제 이 부분들이 여기 오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차에 지금 금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영향평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음에 얘기하겠다 하지만 참고로 이게 만약에 그쪽에 안 가고 도심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기지차들이 서울 같은 데는 외곽 지역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시 도심에서 그걸 갖고 온다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강릉 시민들 지금 자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쪽으로 기지차로 들어온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밝히고 기존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사 건의합니다. 근데 지금 마을의 삼각형 안에 마을이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분. 작년 10월 27일 오후 3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복선 고속전선의 신강릉 역사를 현 강릉역으로 존치해야 할 다인선에 대해 5가지 사업을 말씀드린 바 있는 현 강릉역 존치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 차량기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에 1호선, 2호선, 3호선, 8호선까지 전철을 타고 가보십시오. 차량 기지는 출발점과 종점의 각 호선 제일 끝에 역에서 오는 정거장부터 그 일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서울 오시는데 왜 거짓말 합니다. 제가 방송까지 다 전화하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바에는 제가 서울 윤정역, LA역, 그 다음에 오신천역, 일본의 도쿄역, 오사카역, 나고야역, 아타니역, 동남아 중국 쪽에 타고 유럽 국경권 선마에 내가 자리해가지고 유명한 환승역을 다 하고 우리가 국내도요 경주역, 광명역, 서울역을 다 알고 있고 남춘천역, 춘천역을 다 들어가는데 서울 도심지의 지하철이 정거장과 같이 붙어있는 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 동점 시발점에서부터 보통 평균 내가 체크해보니까 16.5km, 20km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신용공단의 애당초에 현 강릉역으로 조치하는 걸 결정됨에 따라서 지금의 당초에 구정면 그
금방위와 박월동 여기에 차량 기지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 10월 2일 오후 3시에 제가 발표할 때 그리고 여정도 다 바꾸시고 여정 된 겁니다. 근데 요즘 아까 왜 우리 교육동 조지훈의 사국자님과 그 다음에 저 여력 그 여성단체 협회장이 말씀대로 뭐 지금 새로운 얘기가 차량 기지를 속칭 기지차를 지금 여기에 현 강력 부분을 갖다 다시 여기다 갖다 합치겠다 하는 얘기는 그건 업을 선사입니다. 그건 유아원 애들 보고 물어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심지에. 하여튼 서울의 8호선까지 한 정거장이라도 같이 있다면 뭐라도 전부 다 꺼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6번 정도가 거래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상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원주 강릉간 복선 고속 전선이 친강릉 역사를 현 강릉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강릉역 지상 철도 부지적 6만 평에 대한 초현대식 역사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철도 부지 활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장 지역인데 경기도 광명시역을 가보십시오. 복선 고급 전철 역사가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수만 평입니다. 수만 평.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자동차 한 명 다 끌고 와도 타가도 거의 충족할 정도로 크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량 기지 운운하는 주차장을 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차량 기지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남는 기사들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강릉 시민과 앞으로 1년 동안에 수도권과 전국 관광객이 2천만 명 시대가 거래해가지고 오실 텐데 이 문제 주차장을 해소하면서 그 참여 부지는 100%로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건 뭐 한국철도시공공단 저 분들은 알파도 없는 얘기지 뭐든 여기 강릉시청 제가 신문부에 오늘 안계영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안계영 부시장님과 그 관계 국장님들이 오신 걸로 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현 강릉역 부분이 초라하고 이관상을 좋지 않은 소위 말하는 연숙촌 및 낡은 건물들이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월동 154실 1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민설명회는 노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그 철도 건설에 대해서 그 토지 보상이나 그 대상 범위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정한 건지 듣고 싶고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하면 철도보호지구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철도보호지구라는 것은 그 배도 끝선에서 30m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이라든가 그 행위 제한을 어겼을 때 그 벌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법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노선에 대한 토지 보상 대상 범위에 보면 그 30m 이내에 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그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가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부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왜 그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시민들께서 질문하신 구간에 설계를 맡고 있는 선구 엔지니어링 김영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월요평동 삼각선의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원주 강릉선은 남강릉에서 바로 강릉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쪽 동해 방향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화물이나 앞으로 그쪽으로 연결을 고려해서 저희가 남강릉을 지나서 삼각선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쪽에 이제 월요평동 마을이 양분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마을을 피해서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마을이 양분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고 해서 마을의 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앞을 보는데 가리지 않도록 교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음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현 강릉역 전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차량 기준 문제는 앞에서 우리 서수경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이제 남강릉이 정점으로 되어 있어서 남강릉 옆에 차량 기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현 강릉역으로 종점역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 철도시설공단과 저희 설계사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차량기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기지는 원주 강릉선뿐만 아니라 현재 이 구간을 운행하는 명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들을 정비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남강릉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동해 차량기지라든가 현재 강릉역에도 차량기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설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께 다시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릉역의 역사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 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민 질문하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지하화를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지하화 할 경우에는 강릉역이 종점역입니다. 종점역에 오면은 열차가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변기도 전부 이렇게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물이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디젤 기관차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하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대적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고 지하 비용도 많이 들고 무려 몇천억이 더 들어서 이거는 지금 그 정부에서도 SOC 예산이라든가 우리 철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 또 운영할 때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또 현재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 단절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는 뭐 부득이하게 당초에 철도가 먼저 생겨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단지 선상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서 남쪽에서 오신 분들은 남쪽에서 바로 접근해서 열차를 타실 수 있고 북쪽에 올림픽 경기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바로 그쪽으로 내려서 주차장이나 광장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강릉역 부지 재개발 뭐 이런 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현재 여기서는 저희가 원주강릉 철도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그거는 차후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가에서 계획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용지부장 차원입니다. 지금 저희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유재산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법과 규정에 대한 원칙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은 현장 여건이라든가 모든 주변 환경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오늘 답변이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앞으로 향후 이제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토지 소유주 내지 지정물 소유주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보상은 하게 되는 근거는 철도 건설법에 의해서 철도 노선이 확정되면은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근데 공익사업법에서 보면은 보상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편입 또는 사용되는 부지만 합니다. 그 외에 공사 부지 외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보상을 안 하고 한 피해가 있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사후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피해 사례를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상하는 그런 대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m를 철도 보호지구 30m를 질의하셨는데 철도 보호지구 30m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철도 보호지구 30m 내에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아닙니다. 약간의 제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합니다. 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보상을 봐야 되는 거고요. 향후 사용할 적에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개축한다든가 할 적에 시에다가 허가를 요청하시면 시에서 저희 공단으로 설계서하고 모든 사항을 저희 공단으로 보내면 저희 공단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지가 않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 운행 또는 시설물 보호에 위험하니 이러한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있을 적에는 다시 또 협의를 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지 요거는 안 된다 이에 나가는 거는 극히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적에는 그것도 하나의 사유재산 피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상 쪽을 요구하시면은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유재산을 다루는 굉장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도에 직접 편입되는 편입지와 사용되는 걸 하고 향후 일어날 예측을까지 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 보호지구는 단지 철도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이기 사유재산을 못 쓰게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별도로 지금 여기서 많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례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아니면 이따 끝나고라도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이걸로서 마치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록이 없습니다만 또 신분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도로가 생기면 남대천 다리가 걸려 없긴 앞으로 먹자골목 하십시오. 성남시장 앞에요. 예? 그게 흘리고 또 도로가 난다니 다른 방법이 된다는데 흘린 다음이라도 그 옛날 먹자골목 취직사에서 소상인들이 전부를 쭉 지어가지고 또 다시 장사를 빌는지 아니면 다시보다 다른 방향으로 무슨 개발이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세 가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릉역이 이제 지상화를 된다면 그 지하로 오다가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부터 지상으로 올라야 될 겁니다. 그 올라오는 지점이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확실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 시내를 통과하는 철도 기존 이제 영동선을 저희들이 터널로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 풍물시장 쪽에 지금 생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적을 받게 될 텐데요. 그거는 이제 현재 정확하게 그런 어느 정도의 면적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지장이 될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정도까지 이렇게 지장이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지장을 준다라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상 부분은 도심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도심지 통과 부분은 전부 다 지하로 통과할 예정이고요. 지상부로 올라오는 지점은 시내와 상관없는 저희들 강릉역 구내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